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사연 카페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몇 달 후에 결혼 2주년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남편과 소박한 삶을 즐기고 있지만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다른 분들처럼 황당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 원인은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자신의 손님이라 생각하면서도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무시했다가 우리 집에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저를 모른 척해 뒷일을 다 처리했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살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약간 복잡한 시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엄밀히 말해 큰 어머니인데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일하시던 시장에서 큰 불이 났을 때 부모님을 동시에 잃고 남편이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홀로 남은 남편을 딸만 있는 큰 집에서 양자로 데려왔다고 해요. 그 어머니는 양부모님이 되었다고 하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아들로 키우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의 할아버지께서 양자로 키우는 대신 땅을 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어제야 받아들였어요. 처음부터 애정이 있어서 남편을 키웠던 게 아니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남편한테 잘해주는 척하고 아무도 없을 때에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결혼을 하실 때 시어머니는 모든 최고급의 남들 안 쓰는 것만 좋아해서 시아버지도 그 문제로 시어머니와 많이 싸웠다고 해요. 남편의 누나들, 그러니까 신우도 우리 엄마는 좀 심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군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누이들은 둘 다 결혼 전까지 남편을 정말 귀여워해 줬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누나들도 결혼을 하고 해외에서 살게 되어 남편은 집에서 늘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하는군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쓰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구박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채셨다면 남편이 해준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직접 용돈을 주고 생활비도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난리를 일으켜 가출도 하고 한 집안을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쓰러지셔서 한동안 힘든 시기를 겪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돈을 흥청망청 쓰던 중에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게 되자 갑자기 상냥하게 굴며 들러붙었다고 합니다. 해당 이야기를 살펴봤고 같이 살진 않았지만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군요. 전반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지원해 주었다고 언급했어요. 제 남편과 제가 회사에서 선후배로 만나 막연한 연애를 하다 결혼할 즈음에 커플임을 공개했어요. 회사 내에서 사귀는 것이 알려지면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결혼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비밀스럽게 해야 했어요. 제게 프로포즈하기 전에 남편은 매우 망설였다고 해요. 실제로 결혼하고 싶다면서 이런 말도 했고요. 미영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는 어떤지 내가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 나는 진짜 미영아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문제되어 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래. 근데 그 걱정보다는 너와 결혼하고 싶은 게 더 큰 현실이야. 마음이 더 큰 사람이 되어 주길 바래. 나는 단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고 제안하는 거야. 내가 오빠의 마음에 고생을 덜어주는 위로가 되고자 해. 좋지. 우리의 말에 남자는 너처럼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고 그런 남편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부둥켜 앉아서 같이 울었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면 정확히 2주 만에 그를 향해 전화를 걸어서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우는 소리를 남편에게 계속해서 듣고 돈을 뜯어내기도 했어. 나도 그러한 통화를 진행한 적이 있고 그래서 남편은 내가 결혼하자고 제안한 것에 굉장히 고맙다고 했어. 나는 그런 본 사람처럼 어떤 복으로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오빠가 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뭐 아무나 하고 결혼하겠다고 할까? 봐, 우리 재미있게 잘 살자. 미영아, 난 진짜 잘할 거야.
정말 잘할 거야? 정말 잘하겠다는 부담은 갖지 마. 오빠, 지금처럼만 해줘도 나는 충분해. 오빠가 내게 얼마나 잘하는데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 결혼을 약속했고 바로 날짜를 정해 양쪽 집에 인사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남편의 인상도 좋고 몸놀림도 부지런하다면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은 집안 사정보다도 사람을 먼저 봐주셔서 다 감사해하고요. 그래서 남편 집에 인사를 가게 했어요. 되었어요. 남편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댁의 어르신이시고 원래는 큰 어머니여서 남편의 어머님으로서 과일과 한우를 사서 인사를 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말한 대로 화려한 분이었어요. 집에서 만나는데도 목에 비싼 스카프까지 두르고 완벽하게 명품으로 차려입고 계셨어요. 정말 그럼에도 왜 그렇게 촌스러웠던 기억을 안 나게 하려 하지 않아야 했어요. 전부 명품인데 윗옷과 아랫옷이 각자 따로 노는 느낌이었고 매치도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를 차갑게 대하는 눈빛으로 변해버렸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쳐다보더라고요. 아가씨네 집은 어디야? 강남이야? 강북?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면 지방에 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빛은 더 싸늘해져서 저를 노려보았어요. 지방 방이라니 무슨 일 하시는데? 지금 특별히 하시는 일은 없고 바닷가를 보이는 곳에 작은 집을 짓고 소일거리 하며 살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연금이 있다 치고 다른 수입이 있어? 어머니,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러세요? 저희는 결혼한다고 보고만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는 얘기야? 결혼했는데 적과 같이 못 살아서 돈 쓰게 되면 그게 뭐니? 혹을 때도 모자랄 판인데 혹을 붙이는 꼴이 되는 거잖냐? 그런 결혼을 뭐 하러요? 옥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영이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신세질 분들이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해도 저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어머니께 누가 제 혹이라고 하면 좋아하실까요? 어쩌고 저희 혼반인가? 말은 다 했어요. 시어머니와의 인사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끝났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허락받으려고 간 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 건 원래 아버지 집안이 그쪽이라서 아버지가 나이 들면 거기서 몇 년이라도 살고 싶다고 전부터 말씀하셔서 엄마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내려가 계신다. 부자님이 살던 아파트는 전세였는데 결혼 후에는 그 아파트로 돌아갈지 아니면 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을 구해서 오게 될지 고민하셨고 남편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시어머니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처가 사정을 자세히 알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방에 계신다고 하고 다른 얘기를 하라고 했죠. 장인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은 하지 말자는 거지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라면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하며 처음부터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순전히 재산을 얻으려고 집에 들인 태도가 불편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반말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혼이 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부탁드리게요.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 생활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단한 일이죠. 저희가 결혼 준비를 진행하기 시작할 즈음 시어머니는 따로 연락을 해서 부르셨어요. 예, 너희가 아무리 소박한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나는 작은 집 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서 번듯한 직장이 되도록 도와주었으니 받아야겠다. 내 말이 냉정하게 들리더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근근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 이대로 공들여 키운 양아들을 보낼 수는 없어. 나는 어디서도 이렇게 대접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야. 친정에서도 하나뿐인 딸이라서 다들 금이나 옥이나 했었지만 아들을 떠나보내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이건 사돈이 별 볼 일 없으면 며느리라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도 눈치는 꽝인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 웨딩드레스 하는데 알아보니까 다른 옷들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 나 거기서 너희 하객 인사할 때 입을 드레스 하나 해다오. 그리고 상훈이가 너한테 진짜 비싼 가방을 사주더라.
마침 내가 상훈이 집에 들이닥쳐서 알게 됐지 뭐냐. 하마터면 그런 것도 모를 뻔했어. 내가 나한테 거기 가방도 하나 사주도록 해야겠다. 그 브랜드에서 제일 비싼 걸로 해라. 나 장가가는 어머니 대접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어도 그렇지. 나를 이렇게 홀대하면 못 참는다.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결혼 못한다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면 너와 내가 우리 상은 앞으로 있을 그 잘 산탐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친척들한테 다 소문낼 거야?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는 신호가 더 무서운 거 모르겠지 어디 한번 당해보라고. 저는 이미 남편의 누나들하고 전화 통화를 다 했고 그분들은 저한테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선물도 보내주신다고 했고 한 분은 결혼식에 못 온다고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오겠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군요. 그만큼 자기 딸들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거였죠. 어머니, 제가 오빠의 재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와요. 제 오빠와 나는 서로를 신뢰하여 결혼하기로 했어요. 또한 어머니께서 힘을 닿는 대로 무엇이든 도와드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러나 인사를 할 때 양복을 입는 게 보편적이지만 드레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또한 가방도 제 여력이 되지 않는 가격이면 살짝 낮은 것으로 대신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려요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제 얼굴에 물을 쏟아도 ES 낫 보던 것을 직접 겪으니 당황스럽고 꿈일 것 같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용이 조금 웃긴가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친엄마는 아니어도 나는 그녀를 큰 엄마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양 엄마를 갖고 있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대해 그러면 너는 상훈이와 당장 헤어져야 해. 결혼은 못 한다고 하니 진정 어디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식까지 천박하게 키웠나 봐. 내 부모님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궁금해. 어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조차 배우지 못했나 봐. 그 모욕적인 행동 때문에 시어머니는 카페 밖으로 나가라고 몹시 꾸준하게 말씀하셨고 결국 직원들이 경찰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후 카페를 나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제와 같은 회사 동료가 있었네요. 카페에서는 모르는 척했어요. 자리를 비켜주던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최미영 씨, 아까 저 사람 윤상훈 팀장의 어머니인가요? 나 윤 팀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데 그 어머니 장난 아니에요.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겠어요? 아무리 내가 남자라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선배. 근데 괜찮아요. 저 모르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대책이 있거든요. 제가 잘 설명했지만 그분은 정말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나 봐요.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진짜 어머니 무슨 사고가 칠지 떨덜덜해서 했는데 선을 넘어서 너무 화나셨네. 미영아, 어머니가 그러는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 나한테도 다 말해주고 어머니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나 너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 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심수를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어머니가 너를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넘기지 말고 꼭 얘기해. 나랑 어머니 사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럴 거 없어. 그만큼 돈독한 사이 아니니까. 알았지? 많이 놀랐지? 스트레스로 힘든 건 아니야? 잠은 잘 자고 괜찮아. 볼 정도로 잠을 잘 못 자는 그러겠어? 나 멘탈이 튼튼해. 걱정하지 마.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은 좀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일로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증상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요. 남편은 저한테 시어머니가 이상한 짓을 하면 절대 혼자 참지 말라고 여러 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자기가 조금 과도했다면 혹시 불쾌했다면 유감이라는 이상한 문자를 보냈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그날 당장 본가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더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친척을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그 친척분도 시어머니의 이상한 성격을 알고 한마디 하러 왔다가 남편과 함께 다시 나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싸우는 걸 봤다고 했어요. 남편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에도 비교적 얌전하게 차려입고 와서 우리 부모님께도 형식적인 예를 지켰어요. 물론 깔보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부모님 차림부터 새까지 일일이 살펴보긴 했지만요. 그리고 조용히 잘 지나갈 것 같았는데 결혼이 며칠 앞두고 다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잘 들어. 상훈이가 나한테 주는 돈은 절대 간섭하지 마. 내가 상훈이랑 결혼한다고 상훈이 지갑까지 내 것처럼 흔들지 말라는 뜻이야. 만약에 상훈이가 나한테 주는 돈이 줄거나 이상한 기색을 보인다 치자. 나 그 길로 내 부모를 찾아가서 집안의 일을 털고 다니게 될 거야. 만든 만큼 그렇게 하라. 어디서 나직한 집을 떠나 뒷문을 통해 들어와 도무지 주지 못할 망설임 나에게 주는 돈까지 간섭이나 알게 된다면 매우 큰 코 다칠 것 알아. 그리고 이 순간에 당신은 나에게 한 달에 얼마씩 주려는 것인지 말해라. 내가 어떻게 결혼에 대해 얼마나 불만스럽게 생각하는지 알지. 그러나 내 손으로 밥 먹여 키운 연인이어서 다른 집에 건강한 자식을 데려와도 나에게는 적절한 일이다. 100만 원이 힘들다면 70만 원이라도 주어 넣어. 내가 언급한 드레스나 가방을 샀지도 하지 않았고 나에게 준 화장품 세트조차 국산인데 나는 이런 제품을 써본 적이 없단다. 가방도 내가 산 것만큼도 못한 것을 받아주었다. 그러니까 최소한 70만 원씩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약속을 해야 한다. 못하겠다면 내가 결혼식장을 폭파시키겠으니 그 정도 알아두세요. 제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할 테니 못 받아들이시고 결혼식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경찰을 고용할 예정이고요. 어머니가 이상한 짓을 한다 치면 즉시 내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망치겠다는 말을 무서움 없이 하셔서 저도 특별한 예의를 지니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라고 하며 욕설을 쏟아내고 소리를 질렀지만 여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껏 키워줬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빨대를 꽂았던 시어머니에게 용돈 같은 것을 정말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남편을 덜 괴롭힐 것 같아서 저 스스로가 정한 일이었네요. 저는 남편이 결혼 후 시어머니의 섭섭한 제어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매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가 뭐를 하는지 계속 물었어요. 주말이면 어디 놀러 다니지 마라.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나한테 줄 돈 없다는데 애들이 쏟아낼 돈은 없어. 너네 어제 뭐 했냐며 SNS를 보니까 음식 사진이 올라왔던데 또 뭐 시켜 먹은 거야?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 일반적으로 돈을 쓰면서 나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 너희들이 돈을 쓰거나 놀러 가는 것도 괜찮아. 어디에서 그렇게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시는지 알 수 없어. 시어머니가 내 SNS를 보고서야 그 음식을 시켰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지만 왜냐면 SNS에 그 음식을 어디서 주문했는지는 전혀 올리지 않았고 사진만 올리고 맛있다고 적은 것뿐이었어. 또한 바람을 쐬러 가자고 말을 하자면 그때는 바로 전화해 요지부동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했어.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 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가 놀러가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알고 계시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와서 집에 사람을 불러서 이것저것 조사하고 있는 중이야? 조사라는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어머니가 우리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소리야? 너무 과장된 얘긴 것 같은데 아무리 뭔가를 하든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했겠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행 계획부터 잠깐 교회에 갈 예정까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전화해서 못 가게 하는데 이게 아니면 답이 안 나와 뭔가 의심을 품게 만든다. 내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 집 벽걸이 TV 근처 콘센트에서 장치를 발견했거든.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시어머니가 집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때 선물이라며 테이블을 가져다 준 업체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 직원이 장치를 설치했을 수도 있겠죠. 남편은 장치를 들어서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아무리 자식집이라도 이런 것은 불법이에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어머니는 경찰서에 가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설치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싶은 건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 계속 감시하는 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우리가 어디론가 가려고 하면 바로 연락해서 어디로도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용돈이 줄어들까봐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너희들이 나에게 연락을 자주 안 하잖아.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있어. 너희들이 나에게 제대로 연락을 안 해도 하는 행동을 하니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 사느라 그런지 그렇게 들어보니 너희들이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고. 그리고 나한테 돈 없다고 하면서 둘이서 펑펑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혼했다고 마누라에게 휘둘릴 것도 걱정되고 내가 마누라 말만 든든한 상등신 같은 남편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거야?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어머니가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고 하세요? 이것은 범죄예요.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머니랑 끝이라고 아시겠어요? 넌 그게 너를 키워준 애미한테 할 소리냐? 내가 아무리 캐릭터가 되었다고 해도 뭐라도 그렇지 범죄라는 둥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끝이라고 하지를 않나. 힘없고 능력 없으면 키워놓은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정말 모질고 못됐구나 너희들. 아, 이래서 집안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내가 쟤 만나고 나서 이상해졌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계속 저희 탓하고 미흡 탓하시면 정말 지금부터 안 돼요라며 남편이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을 붙잡고서 잘못했다며 빌었어요. 저한테도 다시는 무진소리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 난리를 치고 난 후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 사이에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는 팔고 새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전에 암 수술을 한 게 제발에 좀 더 일찍 올라와야 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날짜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날짜보다 빨랐기 때문에 보름 정도 미리 와 계셔야 했죠. 그래서 저희는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어요. 멀쩡한 들리 집이 있는데 다른 곳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은 일부러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미안해서 어쩔까 싶네요. 윤서방 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 거예요. 장모님 하루쯤 휴가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그리고 당연히 저가 모셔야죠. 와야죠.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그래야 저희도 편하니까요. 내가 미영이 아빠랑도 얘기했는데 너희 집에 있는 건 너네가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번에는 너희 아빠는 근처 호텔을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다 봐요. 있으면 되는 건데 너희 부담 주면 안 되지. 그래, 나도 그게 좋겠다고 했으니 윤서방 차에도 그렇게 알고 미영이 너도 우리 병원 근처에 내려다오.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입을 뗐어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자식 집이 있는데 왜 호텔 신세를 지세요? 장모님도 힘들지 않으시면 집에서 천천히 다니세요. 병원에서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그러면 미영이랑 같이 계시는 것이 더 좋잖아요. 남편은 진심으로 친정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자기 하나를 믿어주고 잘해주시는 부모님께 감동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진짜 부모란 이런 거구나. 이런 따뜻함이 있는 거구나 오랜만에 느꼈어요. 나는 장인어하고 장님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여기고 정말 잘 드리고 싶어요. 남편한테 고맙기도 하고 남편이 가엾기도 했어요. 아무리 큰 아버지나 큰 어머니가 부모님이 돼 주셨다고 하지만 친부모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 시어머니가 된 큰 어머니는 남편한테 애정을 느끼셨다고 말했습니다.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으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하기로 다짐했네요. 친정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아파트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이 함께 이사를 도왔고 부모님은 무사히 새 아파트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친정을 오가며 엄마를 돌봐드리고 회사를 다니느라 바빴죠. 그러는 도중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가 용돈을 안 보냈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말투가 예전과 다르게 부드럽더라고요. 예, 많이 바빠서 잊은 것 같아 하며 그러는데 내 용돈 보낼 날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했어요. 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태문을 떴는데 있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보이는 것도 이상했어요. 이렇게나 엄마의 결에는 항상 친절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왜 그랬나 하니까 엄마가 어지러워하셔서 제가 차를 태우고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유가 뭔지 알려드리는 건 없나 해서 차를 몰고 친정집에 가서 친정 아파트 현관에서 시어머니 모습을 봤는데 그때 엄마와 아빠가 거기서 바로 뉴스에 뜬 대로 현관 앞에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방송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액션 C314FFF1 A83 E-45A 6-9018-8 ADB 9C 2D 1C 59 다녀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께서 엄마 아빠께 서울로 오시는 건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엄마는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며 말을 아꼈어요. 아픈 엄마께 계속 묻기도 뭐해서 참았다가 집에 돌아와 아빠께 꼬이꼬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실은 말이다. 사돈이 내가 결혼하고 용돈도 조금 보내고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며 우리 시골집을 수소문에 찾아오셨어. 그러나 우리 애들한테 돈 태워선 안 된다길래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 아빠는 탄탄한을 중소기업 대표이셨고 현재는 명예직으로 옮기셔서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사돈을 본인한테 맡겼던 한 달에 일정 금액이 들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러 오신다고 하셨네요.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곤란한 표정으로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저희가 올라오자마자 찾아와서 상가를 하나 사려고 돈을 보태주기를 요청하셔서 1억을 지원해 드렸었는데 이제는 저희에게 부동산을 사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현재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지도 않고 새 건물을 늘리고 싶지도 않아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해서 강요하신다면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도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이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잃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친절해진 것도 친정이 잘 사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았고 난이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알면 충격이 클 텐데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친정 부모님에게 1억이 넘게 가져갔다는 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었고 잘못하면 친정 부모님과 무슨 일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는지 허하라 웃음을 지으며 저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까지 할 줄은 남편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은 다음 날 아침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다. 말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결론을 내야겠고 시어머니가 아빠에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해주겠다며 나오라고 강요한 말을 듣고는 그날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고 얼굴을 사색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왜 내가 있어? 사들 어디에서 사돈이 애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라며 미영이가 어떻게 눈치채고 물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희와 사전에 입을 맞춘 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얘들은 장이 없어서 투자 같은 거 어려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제가 오해도 잘하고요. 그래서 굳이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아시겠죠? 저희 몰래 시골에 가서 돈을 따로 받고 벌써 장인어른께 1억을 가져가셨으면 뭘 오해하시겠어요? 어머니,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 미영이한테 준 돈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말고 할 게 뭘 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미영이에게 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장인어른을 속이지 않았겠죠. 어머니,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어제 외국에 있는 누나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화했어요. 오히려 누나들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상훈이, 너가 결혼해서 이렇게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잖아. 나도 말년에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너희한테 아쉬울까 싶어서요. 소리를 질러서 궁색해 하지 않는 게 어때서요? 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냐면서 내가 사돈들에게 좋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누나들도 너희 편을 들어. 그 여자들은 외국에 가서 현명한 것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그들 이야기가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멈추시고 저는 진짜로 이제 어머니를 더 이상 보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사용할 돈을 모았고 제 보험도 해지했어요. 이게 마지막이고 이제 우리가 끝내야겠어요.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하려던 거밖에 없어요. 사돈아. 대라고 투자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는 거냐? 너야말로 이러는 거네.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나중에 재산 타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 속이 시큼해. 나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너희가 이런 식이니 나도 사돈 만나는 거 말 안 한 거야? 나는 정말 순수하게 사돈 잘 되기를 바라서 소개하라는 거야? 시어머니 변명을 듣다 못해 제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 다 알아보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커미션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세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저희 아빠한테는 왜 그렇게 비싸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부터가 아주 이상해. 이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주 공사를 잘 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다고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 그런 사람을 소개해요?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받아가는 돈 때문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후회를 받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키워서 제가 효도도 못 받고 이게 무슨 일이죠? 언제 제가 당신을 힘들게 키웠어요? 나한테 뭐를 해준 게 있나요? 어찌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돈 한 푼도 맡기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냉소적으로 소리쳤을 때 시어머니는 놀라서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돈조차 못 받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나한테 몰래 용돈을 주셨다고 생각하셨는데 당신은 내가 시험을 보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대학에 붙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다 거머잡고 나한테 들러붙으셨어요. 나는 여태까지 그런 일들을 참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자꾸 아버지가 들이대시고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과는 끝났다고. 큰어머니도 지금까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끝냅시다. 앞으로 미영이와 저는 돈을 받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단단히 못을 박았고 그 길로 우리 아빠를 모시러 그곳을 떠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 연락처를 다 차단했고 저희 신혼집도 내놓고 이사갈 곳을 알아봤어요. 그뿐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 호적 정리까지 상담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큰일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희를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시어머니가 저희 이사가기 전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쳤지만 저도 남편도 더는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저희는 이사를 하고 남편은 호적을 정리했어요. 모든 것이 일단락된 날 저는 남편 손을 잡으며 고생했어, 남편. 우리 이제 라고 위로했어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보자. 제 말에 남편은 눈이 그루그루 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했어요. 얼마나 짠한지 제가 더 많이 울어버렸네요.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도 시어머니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친척들로부터 냉대를 받으며 혼자 살아가다가 결국 얼마 전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원을 끊은 후에도 계속 돈을 펑펑 쓰고 친척들에게 꽤나 민폐를 끼쳤다고 해요. 우리는 생전에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와 제사는 모실 것을 결정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죠. 같아서요. 지금은 아기가 태어날 며칠 남지 않은데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